그런 내용이 또 있는 것 같던데. 네. 저걸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자, 이상 거래라고 할 만한 그 네네네네. 네. 징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화면 좀 볼까요? 네. 아, 이 자,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요 전에 그래프가 더 중요하긴 아, 한데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11월 1일 날 김건희 여사가 아까 화면? 아니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요거 괜찮아요? 보면서 예. 얘기하면 11월 1일에 김건희 여사가 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예. 그 전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토로스증권의 김모 지점장이 비인베스트의 모 이사한테 민모 이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야 내일 8만 주 3,300원에 좀 쏴줘. 그리고 시간은 11시 44분쯤 쏴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1시 44분 38초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오는데 가격도 김모 지점장이 얘기했던 3,300원에 딱 나와요. 그런데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주식을 받은 게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8만 주를 매도했잖아요. 사간 게 누구냐? 다 작전 세력인 거예요. 네. 맨 위에 비인베스트 민모 이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고요. 그 밑에 있는 증권사 임원 김모 씨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다른 증권사 임원인데 이 사람도 이미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00주. 그 다음에 이 김모 씨가 관리하던 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이 25,000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작전 세력끼리 문자 보냈죠. 그 문자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실행했죠. 그 주식은 다 작전 세력이 사갔죠. 그런데 일종의 이게 통정 매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통정 매매죠. 예. 그런데 저희가 그날 거래를 보니까 이제 아까 보여주시던 그 그래픽으로 넘어가시면 네 이상한 거예요.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그렇게 3,300원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같은 날 다른 계좌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5만 주를 또 삽니다. 근데 주당 100원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야 내가 주식을 오늘 삼성전자를 안 오를 줄 알고 팔았는데 보니까 주가가 막 오르네. 예. 그럼 추격 매수 하자.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일단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렇죠.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뭐 하루 거래 물량 같은 걸 감안하면 엄청 많은 물량인데 그것을 하루에 8만 주를 팔았다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리고 그 8만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 세력이 다 가져갔고 또 5만 3천을 샀다. 이거는 뭔가 작전 세력의 개입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저건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뭐 저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사고 파는 과정에 네. 조금 실수나 뭐 착오로 인해서 네. 조금 싸게 팔았다가 네. 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뭐 있을 더러 수 있죠. 있죠. 근데 그건 예. 자, 근데 이건 정말 물량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예. 저 3,300원 주식에 100원이 오른 가격 100원 그렇죠. 오른 가격 산다는 건 상당히 큰 거잖아요. 큰 거죠. 그죠? 예, 맞아요. 몇십 원 단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자, 네. 그래서 본인의 이런 주식 계좌에서 이런 네.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몰랐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네. 갖는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고, 네. 그죠? 관심사인데. 그렇죠. 정말 뭐 통이 커서 나는 뭐 일단 믿고 맡기면 신경 안 써. 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내가 믿고 맡기면 쟤들이 올려줄 거야. 쟤들이 반드시 수익을 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마도 쟤들이 뭔가 쿵짝쿵짝 작전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러나 아직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네.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의를 한 거 보면 네. 혹시나 네. 진짜 뭐 네.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니 왜 저런 식으로 뭐 그렇죠. 엉터리로 거래를 해? 네. 나는 당장 빨리 수익 보길 바라는데 네. 뭐 이런 수도 있지 않나?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반드시 얘들이 올려줄 거라고 믿고 네. 맡겼는데 불리한 거래를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아까 그 예로 네. 사례로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봤는데 네. 실제로는 한 가지 내용이네, 그죠? 그 통정 네, 매매 다른 날 관련한. 거래도 있는데요. 예, 예. 10월 28일 자, 거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다른 그날도 것도 있지만, 비슷합니다. 자, 패턴은. 우리가 샘플로 이제 이걸 하나 예, 봤는데 예. 몇 가지 그런 이상 징후를 보이는 거래들이 있잖아요. 여러 예. 가지 예가. 이렇게 되면 왜 그 증권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경고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 계좌 주인한테 그럼 경고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 여사처럼 이제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받아서 그 이건 2차 작전 때는 아니고 1차 작전 때 얘긴데 1차 작전의 주범 이모 씨한테 계좌를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주주가 말하기를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주식을 이상하게 거래하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같은 날 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사세요 대량으로 이런 내용 이렇게 거래하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경고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자, 그것도 일단 뭐 추론이지만 상당히 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그렇죠. 볼 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이런 경우는 이상 거래를 본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대선 전에 2월달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항목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거기 걸려요. 이를테면 몇 거래일 이상 특정 주식의 전체 거래량 중에 뭐 이를테면 20%를 혼자서 거래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걸리거든요. 그랬다면 경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경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래 내용을. 그렇죠.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아, 여사님, 이사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 이사님. 이사님, 이 거래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 검증된 사람인가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때부터 정말로 자기가 주가 조작하는 걸 몰랐다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하고 이 사람과 절연을 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뭐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다음 증권사로 옮겨서도 여전히 이 사람한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죠. 자, 2차 작전 때는 지금 자, 지난번에 1차 작전 때는 네. 그 이제 이모 씨 선수라고 하는 이모 네. 씨가 사실상 뭐 주도적으로 많이 네. 하고 지금 2차 작전 때 보니까 권오수 회장이 네. 이렇게 중간 단위 전면적으로 역할을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해요. 예, 맞아요. 처음에 뭐 계좌 개설할 때도 같이 갔다는 거죠. 갔다고 하고 또 이제 그 김모 씨가 주가를 방어해야 되니까 2012년도에 주가 하락기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이때 이제 주가는 비록 안 올랐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검찰은 그때도 작전이 벌어졌다고 봐요. 2012년도에 주가가 쭉 빠질 때 이제 김모 지점장이 권오수 회장한테 아니 지금 주가 자꾸 빠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누가 중간에 좀 사줄 사람 없냐, 그럼 권오수 회장 내일 내가 좀 사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을 사들라는 거죠.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상 네. 2차 때는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사실상 그 좌지우지하면서 실제로 예. 뭐 매수 매도 이런 걸 다 네.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그랬던 의심이- 것으로 보여요. 예. 그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 혹시 권 회장의 진술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권 회장의 진술은 아직 없었고요. 그 이제 간접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이라든지 그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권오수 회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보도 알 수 없고 주식도 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비인베스트는 네. 자기네가 관리해서 뭐 거래하고 이런 건 없다고 이제 안 부인하는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토러스 쪽에서는 지금 시인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양쪽이 뭔가 지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건 아직 예.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예, 법정에서 양쪽이 같은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이제 서로 공범 간에도 네. 서로 또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책임을 떠넘기거나,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또 지금 벌어. 네. 사실은 이렇게 법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막 나왔다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참 그 뭔가 우연히 좀 그래 된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각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전략을 짰는데 네. 이것이 김 여사한테는 네. 오히려 상당히 지금 그렇죠. 치명타가 되고 있는. 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어떤 증거는 굳이 저걸 내놓지 않아도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저게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드는 증거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이해관계, 각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약간씩 다르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작전은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김 여사가 손해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네, 그건 저희가 한 몇 주 뒤에 그래요? 몇 주 뒤에 이제 왜냐면 저희가 그 밟아야 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저희가 내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2차 보도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세 번째 보도거든요. 아니 두 번째 저희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저희가 글기사로만 써서 그런지 그렇게 반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리포트를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글기사를 쓰든 영상을 만들든 그것들을 이제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전체적인 거래 양상이나 어떤 수익 부분은 뭐 한두 개 이제 더 단계를 밟아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더는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스포일러 같이 되니까. 제가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기 때문에. 자, 일종의 예고편으로. 네. 그럼 그때 또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성식 선배가 부르면 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이 오마이TV 시청자들이 우리 신 기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분위기가. 지난번에도 뭐 이 방송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제 멘탈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워요. 네.